자, 3부입니다. 3부는 하우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밥 아저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하도 오래된, 제가 아마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때쯤 TV에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쉽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누구나 다 화가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엄청 어려운데, 이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참 쉽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의 첫 번째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입니다. 선생님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백견이 불여 실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듣고 보고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100번 실습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직접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직접 해보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면접에 단계 가다 보면 모의평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영상 앞에서도 해보고 친구 앞에서도 해보고 실제로 모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해보고 그렇게 하죠. 이런 실전 연습이 중요하죠.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드리냐. 결국은 핵심은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방송에 나가서, 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아이유가? 하지만 리허설을 계속 하거든요. 동선도 맞춰보고 상대하고의 호흡도 맞춰보고 그다음에 반응도 맞춰보고 뭐 조명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맞춰보거든요. 전문가일수록 더 열심히 하거든요. 드라마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뭐 NG 내고 다시 하면 되겠지. 우리 면접장에 NG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NG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에 굿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독일 속담도 있어요. 결국은 대단한 사람들, 전문가인 사람들, 탑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처럼요. 연습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연습에 게으르다. 선생님들 과연 내가 충분히 연습하고 잘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실 겁니까? 아니면 면접장에 들어가서 좀 더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실 겁니까?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실전처럼 연습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지죠, 면접은. 대부분 뭐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죠. 비언어적인 표현도 평가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처음부터 청산유수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일단 말해보는 겁니다. 내 혼자서. 아무도 못 들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말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자꾸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연습했으면 진짜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편하고 부끄러우니까 혼자서 해보세요. 혼자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혼자서 말씀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는 교육이란 뭐다, 정의도 떠오르고 무슨 학자도 떠오르고 학교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한 교육의 모습도 떠오르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걸 막상 말로 표현하려면 한 문장 끝?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긴데 면접관은 나를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수습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혼자서 말하기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조금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울 앞에서 해보던가 영상을 찍어보던가. 요즘은 선생님들 연습하는 모습들 보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참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쑥스럽지만 자기 모습을 너무 담대하게 잘들 보세요. 뭐 사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뭐 혼자서만 이렇게 몰래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피드백을 정확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저한테 이메일로 이런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뭐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 저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면접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우리 줌으로 다 많이 했었는데, 줌으로 선생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 참 당당들 하시더라고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이 강의를 하면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직접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 앞에서 말한다는 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중에서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더 상위에 있더라고요. 공포라고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죠? 그런데 이런 연습을 쭉 해야지만 실제로 내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면접장에서 면접관들 앞에
떨리지만 꼭 참고 또는 연습한 그런 효과를 발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뒤돌아 나올 때 후회하실 겁니까? 면접장의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아, 후련하다. 그래도 잘했다. 후회 없다. 이렇게 하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왜 말을 못하고 주저했을까? 그때 왜 내가 벌벌 떨었을까? 이런 후회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다 가능해. 나 이제 거울 보고도 자신 있어.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들. 남 앞에서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그런 발표 불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뭔 말을 해야지 될 텐데 말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가끔씩 선생님들 검색을 치면 말 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올 때 뭐 유재석 이런 분들 많이 나오죠. 유재석의 뭐 대화법이라든가 유재석의 뭐 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면접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을 잘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목적에 맞는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면접 상황. 그럼 면접 상황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내용이나 그냥 막 많은 양을 또는 빠른 시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묻는 것. 면접의 문제가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관으로 앉아 있다 보면 아니 왜 질문은 이건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최근에 선생님들이 뭐 국감 이런 영상들을 종종 보다 보면 아니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내든가 아니면 답변의 기회를 안 준다든가 아니면 너무 길게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다? 물어보는 것을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물어보는 것을 답했기 때문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어보는 대로 답했으니까 점수를 줘야죠. 안 줄 수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가 가진 맥락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교실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상황입니다라는 그 제시문이 있다면 그 다툼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교실 상황이라는 것을. 학교의 현장의 모습들, 아이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면접장 앞에 서 있지만 앉아 있지만 선생님들은 교사거든요. 교사. 그러니까 교사답게 얘기해야 되고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시점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교사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대답이 교육적이냐 아이들을 먼저 위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 답변에서는 그런 교사다운 언어, 교사다운 태도, 교사다운 생각을 표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후에서 다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시문의 상황이 쫙 주어지고 문제에서 이 상황에 나타난 문제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뭡니다. 둘째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시문을 읽다 보니까 제 학창시절 교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든가 제시문 속에서 선생님은 저렇게 힘든 교육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라든가 우리 교육의 우리 교실의 모습이 저렇다면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에서 교직을 수행하고 계신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선생님들께 위로를 먼저 전합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죠. 단 길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핵심은 뭐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제시문의 상황의 문제점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대가 공감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후한 점수 가능하겠죠. 물론 주관적으로 점수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공감은 저 사람이 교사답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점수라는 거죠. 면접에서 말을 잘하려면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면접장에 가시면 가만히 있어도 아니 꽉 잡고 있어도 몸이 떨립니다. 다리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떨립니다. 시선은 어디로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웅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모를 지경입니다. 그렇게 불안하다 보면 듣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듣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면접장에 앉아 있으면서 면접관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면접관들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느냐? 저렇게 불안하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학부모와 상담할 때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면 그 사람을 선택할 마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죠? 이 시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주어진 시간을 넘기면 점수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겠죠. 기술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조화로워야 되죠. 하지만 면접에서 제일 큰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천편일률적이고 똑같은 답을 얘기한다면 굳이 면접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 문제 주고 거기다 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대하는 눈빛,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답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이 좀 어렵고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정답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정답은 네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말합니다. 왜? 나는 준비된 교사니까 교사답게 생각하고 교사로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주어진 생각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들 그러면 변별이 없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용보다 외적인 부분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덜 떠는 놈, 자신 있게 얘기하는 놈 이런 사람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설플 수 있어요. 왜? 내 교직 경력이 부족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20년, 30년 된 사람 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정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라면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새로운 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연습하셔야 될까요? 뽑기가 나왔는데 아무 주제나 막 뽑아봐야 돼요. 아무 주제나. 어떻게 중요한 방법이 어떻게? 아무 주제나 막 뽑아보세요. 아무 주제나. 서점에 가면 다양한 책들이 있죠. 교육 관련된 책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있고 뭐 교양도 있고 소설도 있고 요즘 이제 뭐 인기 있는 어떤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동 동화책도 있을 겁니다. 시집도 있을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 보세요. 손이 가는 대로 뽑아 보세요. 제가 추천해 싶은 첫 번째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뽑아 보시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문구들 기억해 두셨다가 면접에 써먹으면 아주 좋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였죠. 저 드라마를 보면서 학교 현장의 모습을 너무 잘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내가 이 교사라면, 내가 이 교사에게 지도를 받는 학생이라면, 어떤 학생이 이 교사가 처한 환경, 상황처럼 선생님께 불손하게 대한다면, 시험 성적 때문에 항의를 한다면 이런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선생님들의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들입니다. 요즘 한참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주는 뭐 여러 가지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겠죠. 예. 뭐 물질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한류의 어떤 컨텐츠가 이만큼 위대한 힘이 있다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면접 문제에서 BTS 얘기도 나오고요. 예. 제가 김구 선생님이 그 전에 뭐 지금부터 100년 전이시겠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면접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가 그 최정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BTS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저런 걸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라고요? 실전처럼 연습하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라고요? 아무 주제나 막 뽑아서 하세요. 왜? 교육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든 가리지 말고 연습하세요. 교육은 모든 주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학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아까? 나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거나 답이 정해져 있는 책을 먼저 보시진 마세요. 절대. 그러면 내 생각을 구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우가 될 겁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실전처럼 연습해야지 결국 선생님들이 면접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라고요? 실전처럼. 도대체 뭘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뉴스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노래 가사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영화도 다 연습할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것들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